기업은행 직원이 가족들에게 76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익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어찌된 일인지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이 직원 가족 앞으로 76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얻었다가 이게 면직 처리가 얼마 전에 됐다라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기업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차장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건, 75억 7천만 원어치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아내와 어머니 등 가족의 법인 기업 5개와 개인 사업자에게 해줬습니다. 물론 역시 매우 이자를 낮게 책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가 차익만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시기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던 시기와 맞물려서 국책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직원 지금 뭐 징계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보안이 생명인데 은행은 이게 개인의 단순 일탈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의문이 생기네요. 어떻습니까? 기업은행은 최근에서야 이 직원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직원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지점장 등의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개인정보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직원이 정확히 얼마나 이익을 챙겼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등의 정보 역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행위가 기업은행에서 해당 직원 한 명뿐이겠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업은행은 방금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 역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은행 직원이 셀프 대출한 거잖아요. 고객 돈으로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이 허탈한데 국책은행이잖아요. 여기가 내부의 감시망이나 통제가 이렇게까지 허술해도 되는 겁니까? 업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반응하고 또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혼재해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내부 규정상 직원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대출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시스템이 허술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기업은행은 이제서야 내부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직원의 대출 역시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근데 이제 불법적인 과정으로 지금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이 생긴 건데 이 부분을 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한마디로 직원에 대한 추가 제재나 처벌은 어렵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 회수, 형사 고발 등의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차익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횡령이 아니라 대출해줬을 뿐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족에게 해준 셀프 대출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라는 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직장 내 이해상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은행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를 찾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은행이 대출금을 반환을 받는다면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것이고 이 부동산 차익으로는 손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내고 대출 받아 산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 믿기 힘들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재발 방지 위해서 좀 방법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조계에서는 배임 행위를 적용하면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 대출 행위를 배임 등 범죄 행위로 본다면 범죄수익은닉법상 몰수나 추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은 중대범죄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셀프 대출이 해당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고 해도 또 어디로 환수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지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죠. 기업은행 올 들어서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내부 통제 문제가 있는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윤 행장 취임 이후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이 낙하산 시비를 무릅쓰고 취임하면서 부패 제로를 외쳤지만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 행장은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윤리 현장을 기본 가치로 삼아 청렴도 1등급 은행으로 도약하고 금융사고, 부패 제로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윤 행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불법 대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면서 서민에게는 담보 인정 비율을 들먹이면서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들은 프리패스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불법 부당 대출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수조사로 부당 투기에 쓰인 돈을 모두 회수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업은행을 믿고 투자했던 원금 보전도 힘들게 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이번 뉴스 보고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